ISFP, 전원주택, 층간소음, 상가, 벽초지 수목원, 가스안전관리자, 조간신문 보기. 안녕하세요. 당신의 행복 파트너 행복남 조길익입니다. 저는 사단법인 한국집합건물관리사협회에서 이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네이버 대표 카페인 전환모에서는 전환모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구의자일윤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초부터는 아파트관리신문 조길익 소장의 조경더하기라는 칼럼에 매주 글을 쓰고 있고요. 소장으로 일하기 전에는 서일대학교하고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답니다. 이렇게 여러분께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번에 행복남과 함께하는 관리사무소 실무 완전 정복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어서인데요. 이 책은 제가 겪은 관리사무소장의 경험을 살려서 시설 관리부터 검침 및 부가작업 그리고 입주단지 업무에 이르기까지 관리사무소 업무의 모든 것을 한 권에 담아냈습니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관리사무소 소장님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문서화된 매뉴얼 없이 구두로 교육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약식으로라도 문서가 만들어져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마저도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되질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도 예전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그리고 상가를 합쳐서 300세대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에 부임한 적이 있는데요. 규모가 있는 집합건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매뉴얼이 없어 굉장히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소장님들 근무 환경이 참 힘들죠. 가뜩이나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이직이 잦아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니까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복남과 함께하는 관리사무소 실무 완전 정복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저희 관리사무소장들이 흔히 말하는 호병마라고 하거든요. 첫째, 이제 호가 뭐냐면 호텔이에요. 거기는 주야가 바뀌고 또 주말에도 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민원이라는 게 요즘 굉장히 좀 심한 편이라서 호텔을 가장 꺼려하고요. 그리고 둘째는 병원이에요. 병원도 전기가 혹시나 또 끊긴다든가 그랬을 때는 그 환자들 대처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굉장히 꺼려하고요. 세 번째가 이제 마트예요. 대형 마트죠. 예를 들자면 롯데마트, 엄청나게 큰 규모죠. 이런 데는 다중이용 시설이기 때문에 굉장히 근무를 꺼려하는 곳입니다. 그런 경우는 좀 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곳에서는 특히나 아파트는 법적인 기준을 충족을 하더라도 층간소음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가서 안내를 좀 잘 친절하게 드리죠. 일단은 아이가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그 매트를 전체 깔도록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슬리퍼를 꼭 신도록 그러니까 실내화를 신고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밤 늦게 세탁기를 돌리는 그런 세대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이런 민원이 계속된다면은 그러면 아래층과 윗집을 함께 만나게 해드려요. 그러면서 실시간으로 전화 통화하면서 자, 세탁기를 드럼 세탁기를 돌리면서 지금 소리가 나냐? 안 난다. 난다. 그러면 요거의 문제다 해서 바로 잡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층간소음이 아마 가장 큰 민원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총 7개의 목표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 목표에 충족되기까지 몇 번이고 수정을 거듭했고요. 첫 번째, 관리사무소의 전반적인 업무를 체계적으로 다룬 책이어야 했어요. 이 책 딱 한 권만 있으면 다른 자료 없이도 관리사무소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두 번째는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실질적인 업무를 통해서 서술한 책이어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유지보수를 진행하고 있는 시설물들의 사진을 직접 촬영해가며 만들었답니다. 세 번째는
관리비 부과에서 중요한 전기, 수도 등 검침과 부과 작업에 관한 책, 아파트와 상가, 오피스를 구분하지 않고 개별 난방과 또 지역 난방에 상관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신경 썼답니다. 네 번째는 관리사무소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자격증을 소개하는 책. 우리 관리사무소에서 유용한 자격증들이 뭐가 있을지 최대한 많이 소개했답니다. 다섯 번째는 각종 법정 선임에 대한 기준과 자료를 다루는 책. 여섯째, 시설물의 비상시 응급대처법을 다룬 책. 사실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기, 소방, 기계 설비를 각 장으로 나누어 설명했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소장님들이 부임하기 꺼리는 입주단지의 업무를 설명한 책. 시설물 인수인계부터 민원 응대까지 입주단지 업무의 시작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다루려고 신경 썼답니다. 이런 내용들은 각 분야 전문가분들께 기술적 조언을 받아가며 꼼꼼하게 기술화했으니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요. 이 한 것만 들고 있으면 대한민국 어떤 관리사무소에 가시더라도 문제없을 거예요. 도서는 총 7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장은 검침하고 부과기예요. 전기 검침에서부터 수도, 가스, 난방, 온수, 관리사무소 업무에서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는 업무가 바로 검침이죠. 입주자의 돈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보니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민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검침하고 틀림없이 부과하는 방법을 소개했답니다. 2장은 입주단지 A to G인데요. 입주단지 업무는 하얀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리는 일과 같잖아요. 그래서 소장님들이 가장 근무하기 꺼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관리사무소 개소 준비부터 입주 대비 점검회의, 관리비 예치금, 입주 예약하기 이런 다양한 입주단지 업무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어요. 3장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4장 소방시설물 유지관리, 그리고 5장 기계시설 유지관리에서는 각 시설물에 대한 설명과 응급처치 방법을 확인할 수 있고요. 동파 방지나 승강기 사고에 대한 대처 방법들이 들어있어요. 6장은 자격증 따고 선임하기인데요. 주택관리사부터 전기, 소방,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까지 다양한 자격증들이 있겠죠? 그리고 각각에 대한 선임 조건까지 총 망라해뒀어요. 물론 사무자동화 관련 자격증인 워드 프로세서, 컴퓨터 활용 능력, ITQ 파워포인트, 격리 실무 회계까지 두루 실었답니다. 7장은 K아파트와 장기 수선 계획인데요. 의무관리단지 아파트라면 반드시 사용하게 될 누리집 K아파트죠. 여기서는 K아파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소장님들이 어려워하는 장기 수선 계획도 예를 들어 설명했답니다. 맞아요.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지침서로 활용되길 바랐어요. 이 책을 통해 관리 현장의 리스크를 줄일 수도 있고요. 관리하는 단지의 만족도를 증진하는 데에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해요. 그리고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해서 부푼 가슴을 안고 관리사무소 진입을 기다리는 예비소장님들께도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관리사무소에 근무하시는 소장님, 과장님, 시설기사님, 그리고 격리 대리님까지 누구 하나 해당되지 않은 분이 없을 겁니다. 주택관리사는 어떤 분들이 필요하냐면 일반 건물에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택관리사 처음에 시험에 합격하면 주택관리사 보라고 해요. 그래서 일정한 3년 이상 근무를 한다든지 5년 이상 근무를 해야지 보를 떼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주택,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공동주택, 아파트에 근무하시려면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꼭 필요한 거예요. 세대수가 작으면 보, 500세대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4가 필요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복합건물, 오피스, 빌딩, 그 다음에 함께 있는 주상복합 이런 데는 이제 집합건물이라고 해서 그런 데는 주택관리사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은 전기가 가장 어려워요. 저도 이제 전화무라는 데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반 소장님들이 전기 자격증 따다가 다 나가 떨어져요. 주택관리사 자격증보다는 훨씬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제 주택관리사
아파트에서는 소장이 주택관리사를 갖고 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전기를 선임을 못 걸도록 돼 있어요. 법이. 전기 있는 사람을 과장으로 쓰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소장님들이 대부분 이제 전기 자격증이 없습니다. 근데 저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데서 근무를 했던 사람들은 전기를 따야지 소장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채용 공고에 주택관리사는 기본이에요. 필요 없는데도 주택관리사는 꼭 넣죠. 왜 그러냐면 전반적인 업무를 다루니까요. 그래서 주택관리사도 있어야 되죠. 전기도 있어야 되죠. 또 이제 소방은 또 기본인데 이제 불이 많이 나잖아요. 굉장히 많이 나서 지금 이제 법이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소방도 겸임을 못 하겠어요. 소방 선임을 해놓고 다른 일 하느라고 소방에 대해서는 소홀하잖아요. 그래서 소방 선임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걸 선임을 못 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주택관리사 갖고 있습니다. 전기 선임했죠. 소방 선임했죠. 승강기 안전관리사 선임했죠. 정화조 선임했죠. 공기질 선임하죠. 저수도 안전관리사 선임하죠.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못하게 이제 분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면 만약에 공동주택으로 가신다면 반드시 필수는 주택관리사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로 하신다면은 전기 꼭 따야겠죠. 이 부분은 책을 읽는 독자 한 분 한 분께 행복을 충전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동안 아파트 신문 그리고 여러 매체 기관 글이나 강연 자료를 엄선해서 실은 거랍니다. 봉사활동에 관한 내용도 있고 누군가를 사무치게 그리워하며 쓴 시도 있어요. 자격증을 단박에 딸 수 있는 전략도 있고요. 연말이 되면 당신이 왜 10대 뉴스를 만들어야 하는지도 실려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도 들어있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표가 될 만한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 관리사무소에서 일하건 그렇지 않건 간에 든든한 인생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저는 사실 무서운 분이 없어요. 굉장히 당당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들한테 좀 이렇게 해임을 당하기도 하죠. 왜 그러냐면요. 제가 당당하다는 뜻은 부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관리단이나 입주자 대표회장이나 그 구성원들이 부조리를 자꾸 저지르려고 그래요. 그러니 저는 정직하게 가고 싶은데 그분들은 제가 있으면 못 해먹잖아요. 그런 걸.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무서운 게 사실 위탁사 회장, 사장, 입주자 대표 회장 이런 분들은 아무도 안 무서운데 가끔씩 이제 민원인들이 욕을 해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추세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을 하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굉장히 입에 담지 못할 글들을 써요. 그러면 제가 거기다 답글은 안 쓰고 전화를 드리죠. 차 한 잔 마시러 내려오시라고. 그러면 차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상대의 얼굴을 보면서 하면은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만족하고 갑니다. 그래서 책에도 실었지만 만나서 얘기하고 서로 소통하고 그러면 오해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글이라는 것은 텍스트는 아무 감정도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서로 만나면 말소리에서 뉘앙스도 풍기고 그 사람의 그 얼굴 표정도 볼 수가 있고 또 소리도 강약도 느낄 수 있어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제가 처음 관리사무소에 들어가게 된 건 순전히 먹고 살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2009년에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하고 관리업체 서류 전형에 합격했지만 면접에서 떨어졌거든요. 아마 교육사업이나 교광사, 교수로만 일해왔기 때문에 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는 보험 대리점을 열어서 대표로 일하게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보험 영업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던 중 우연히 소장 채용 공고가 떠서 응시를 하게 되었는데 경력자들을 다 제치고 제가 합격을 했던 거예요. 아마도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 회의 회장을 했던 경험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 대표 회장과의 관계를 역지사지로 생각하면서 일하면 된다고 어필했었거든요. 네, 많이 계세요. 제가 경험했던, 저하고 같이 일했던 주로 이제 과장님들이 그 나이였었거든요. 그런데 좀 이제 근무 환경이 급여가 좀 작다 보니 결혼 안 한 미혼들이 좀 많이 계셨고
어쨌든 이쪽에서 이제 자격증을 꾸준하게 취득하고 경력을 쌓다 보면 좋은 위치에 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이제 법이 많이 강화가 돼서 자격증이 없으면 근무를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 자격증 따고 또 경력을 쌓으면 좋은 조건에 근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라고 보면은 이제 관리사무소장이 있고 그 아래 이제 과장이 있고 격리분들도 계시고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 주임들 그렇게 보통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미화분하고 또 이제 경비분들은 따로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있었던 곳은 한 55분 정도의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전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장이라고 해서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그 대신 소장은 좀 정치적인 그런 부분이 좀 신경이 쓰여 있죠. 그 정치적인 거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제가 아까 소개드렸던 4가지 그러니까 아파트, 오피스, 오피스텔, 상가 이렇게 4가지 거가 함께 있는 복합 건물, 집합 건물이죠. 이런 데는 서로 생각하는 것들 서로 그 가치가 서로 달라요. 아파트에 사신 분들은 아파트의 가치만 올라가기를 바라거든요. 또 상가는 장사만 잘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충돌됩니다. 그런 부분을 조정하고 또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이나 관리단 이런 분들을 좀 많이 대화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관리사무소가 참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원들은 보통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저는 회의를 하거든요. 매주 월요일에 9시에 회의를 하는데 그때 이제 지난주에 했던 거 한번 되돌아보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어떤 거 해야 될 일을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지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리사무소의 일이라는 것이 좁게 보면 좁지만 넓게 보면 한없이 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영역의 업무를 쉽게 설명해 실었어요. 누가 읽더라도 어떤 분야의 업무든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썼습니다. 행복남과 함께하는 관리사무소 실무 완전 정복을 읽으실 독자 여러분, 제가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일한 지 어느덧 9년 차인데요. 이 책은 그동안 겪었던 여러 형태의 관리사무소 업무 경험을 집약해서 만든 책이랍니다. 저는 그동안 지식산업센터, VVIP들만 사시는 빌라, 전문상가, 그리고 아파트와 오피스텔, 오피스 상가 이렇게 4가지가 함께 있는 집합 건물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지역 난방과 개별 난방은 물론 입주단지의 경력도 갖고 있어서 책을 집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지요. 모쪼록 이 책이 관리사무소에 근무하시는 가족 여러분께 작은아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피해자는 신고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해자는 남들이 싫어하는 것도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폭력 감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교폭력 도서만 무려 3번째로 출간한 저자가 과연 있을까요? 학폭 바이블 사랑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우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로 23년째 교사이면서 학교폭력 장학사로 근무하면서 수포자도 수학 1등급 받을 수 있어라는 도서와 미래교육이라는 책을 출간하였고요. 전작인 2권 모두 반응이 좋았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감사합니다. 이번에 학교폭력, 우리 아이를 지켜주세요라는 학교폭력 도서를 출간하게 되면서 진짜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답니다. 저는 일선학교에서 학교폭력 담당자로 교육지원청에서 학폭 장학사로 학교폭력 관련한 업무만 무려 15년 이상 담당하면서 학교폭력에 관련된 각종 문의를 받다 보니 변변한 학폭 지침서가 없어서 관련 선생님, 학부모들이 불편하고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런 고민을 해결해 줄 방법을 찾다가 학폭 도서를 출간하게 된 셈이에요. 무엇보다 이 책만 보면
학폭 관련 궁금증을 모조리 해소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자부합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그동안 학교폭력 관련된 저서 혹시 최우성 장학사만큼 학폭을 아시나요? 라는 책과 All About 학폭이라는 책을 집필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 출간하는 이 책은 기존의 학교폭력 도서와는 다른 차별점이 있습니다. 첫째, 무엇보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발생 시 대응을 위해서 이 책을 출간한 것입니다. 둘째, 기본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례들을 모아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현존하는 학교폭력 관련 도서 중에서 제일 최신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에는 88문답을 수록하여 실제 사례부터 가상 사례까지 수록을 했는데요. 88문, 88답은 그야말로 엑기스만 모았어요. 선생님, 학부모, 학생 등 독자들이 봤을 때 궁금해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이 88문답에 고스란히 담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학교폭력의 발생은 학교 안, 학교 밖, 사이버 공간을 가리지 않고 있어요. 최근 넷플릭스의 더 글로리, 학교폭력 미투 챌린지 등으로 온 국민이 학폭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책은 특정한 독자를 염두에 두고 집필하지 않았습니다. 일명 학교폭력의 바이블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학교폭력 도서만 무려 3번째로 출간한 저자가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사랑 부탁드려요. 여러분, 학교폭력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만 이 책을 보는 용도는 아닙니다. 학부모님, 선생님이 서재와 책꽂이에 늘 놓여져 있는 책으로 기획한 도서입니다. 학교폭력의 담당자, 관련 당사자들이 제일로 어렵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쪽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고 대응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 책을 통해 학교폭력의 전반적인 흐름, 경험치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